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과 부동산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통합 인사를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7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시 씨는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전국적으로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내 이어지는 강추위가 멈출 줄 모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오늘 아침 기온을 다시 뚝 떨어뜨렸는데요. 서울과 경기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이번 강추위 1월 끝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강하고 찬 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12도, 서울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동부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등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영하 1도 안팎에 머무는 등 중부 내륙은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눈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더 춥겠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에 부동산 부정 청약까지 잇따른 의혹을 직접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지명한 뒤 약 한 달, 인사청문회 이틀 만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해명 역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용 목소리와 이게 갑질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요. 두 얼굴의 이해훈입니까? 보좌관 갑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장남 부부가 위장 미혼으로 강남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궁색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장남의 연세대 입학 특혜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 이 대통령은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자진 사퇴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건 지난해 7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증 실패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보수정당 출신 3선 의원이 낙마하면서 통합 인사는 빛이 발했지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 인사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깜짝 발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보수정당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기용하고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통합 인사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낙마했지만 보수정당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깜짝 발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해 뽑는 것이 진정한 통합 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부를 지켜봤고 2020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도 이끌었습니다. 시 씨는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을 찾았다 몸 상태가 나빠졌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응급시술을 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병상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1952년 12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사회학도이던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청학년 사건을 거치며 재야운동가가 됐습니다. 군 트럭에 집중을 한 군인들이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재야운동, 정치를 해서 오늘까지 딱 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돼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항상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건 1988년 13대 총선. 정책통으로 주목받던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내며 책임 총리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이른바 20년 집권 계획을 제시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단일 정당 기준 역대 최다 180석을 확보하는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총선 이후 그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며 고인의 공훈을 기렸습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지원했고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수석부의장 이해찬입니다.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 수석부의장을 임명하면서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라며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북 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또 시민이 숨졌습니다. 연방 당국은 무장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 피해자가 총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만에 반복된 총격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이민 단속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가운데 단속 요원들이催涙가스를 뿌리며 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곧이어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자 알렉스 프레티는 37살 미국 시민권자로 미니애폴리스 제양군인병원에서 근무하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당국은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총기로 단속 요원들을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is individual who came with weapons and ammunition to stop a law enforcement operation o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committed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연방 정부의 설명이 현장 영상과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프레티가 총이 아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소지하던 총기를 뺏긴 이후 비무장 상태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And then he appeared to take a gun away. When the agent took the gun away, which seems as though it was Preti's gun, that happened before Preti was shot. Why was an unarmed man shot multiple times? 공화당 내부에서도 총기 소지는 사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사건 경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당장 이민 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Donald Trump, I call on you once again. Remove this force from Minnesota. 17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 역시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이민단속국 요원의 총격에 또 한 명의 미국인이 숨졌죠. 유명 인사들은 물론 미국 곳곳에서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hat's going on in our country right now is absolutely horrific with what the federal government, Trump's government, Kristi Noem, ICE, what they're doing is really the worst of humanity.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썬댄스 영화제에 아이스 아웃 이렇게 적힌 배지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저항 정신은 추켜 세웠습니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정의를 위해 행동하라며 이민정책국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공유했고,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아이스는 무도하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며 총격이 벌어진 미네소타주와 함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민 단속국에 의한 사망자가 잇따르자 미국 전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우리의 영혼, 친구, 자유가 총에 맞았다는 의미를 담은 이 영상이 건물에 비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알렉스 프레티가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하는데, 알렉스 프레티의 부모는 정부가 아들에 대해 퍼뜨리는 구역질나는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프레티는 참전 용사들을 돌봤던 중환자실의 간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전국 간호사연합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이민단속국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대만의 타이베이 101을 한 등반가가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등반하는 과정은 모두 넷플릭스로 생중계됐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등반가 알렉스 호널드는 안전장비 하나도 달지 않은 채 높이 508m의 마천루에 도전했습니다. 빌딩 밖과 안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반까지 걸린 시간 단 90여 분. 꼭대기에 올라선 뒤에는 아내와 함께 단 한 장밖에 없는 셀카도 찍었습니다. it was like, what a view, it's incredible. I was like, what a beautiful day. It was very windy, so I was like, don't fall off the spire. I was like trying to balance nicely, but no, I was like, what an incredible position, and I mean, what a beautiful way to see Taipei. 과거 프랑스의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줄을 달고 4시간 걸려 등반한 적이 있지만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프리솔로로 오른 건, 이 빌딩을 오른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 등반 대만 정부의 허락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대만 외교부는 대만의 심장부에서 당신의 전설적인 탐험 정신이 새 꼭대기에 다다랐다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사이클링 대회에서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이 동물 때문입니다. 갑자기 도로에 캥거루 2마리가 등장하더니 자전거들과 충돌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투어 다운 언더, 이 대회 6일차에 벌어진 일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캥거루 사고, 한 선수는 낙오했고요. 또 다른 선수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Can't tell them don't go about your day. There's a bike race on. Well, I've never seen that before. 호주 출신 선수인 제이 바이는 가장 험난한 이 산악 스테이지에서 캥거루와 부딪혔는데 결국 종합 성적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I mean, all the Europeans ask me what's the most dangerous animal in Australia, and I always tell them it's the kangaroos, and they all go, "Oh, really? The kangaroos? Oh, Skippy, huh?" And it's like, no, because they wait in the bushes until you cannot stop, and then they jump out in front of you.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어야 하는 무거운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제도가 올해 5월 9일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힌 글의 제목입니다. 지난 23일 연장은 없다고 했는데도 매물이 나올 거란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버티기 조짐이 나타나자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를 더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물리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차례 한시 면제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대출 등 절차가 복잡해 면제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 등 계약 마무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그날 계약건까지는 유예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이 영하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도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